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올해 한국의 여름이 이렇게 더웠나 싶었는데 어느새 날씨가 서늘해져서 외투를 꺼내 입게 만드는 계절이 찾아왔네요. 가을이 오니까 청첩장도 부쩍 많아지고 다음 달까지 예식이 줄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저도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 정말 많은 결혼식을 다녀왔고 주변에 기혼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인지 미혼인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의견이 딱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빨리 결혼하라는 사람들 반,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말라는 사람들 반이요. 후자의 경우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저렇게 말할까 싶기도 했어요. 아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아이는 낳아야 한다는 의견이 반,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하냐는 의견이 반이죠. 그런데 아이를 가진 친구들은 후자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너무 행복하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바심을 느낀 적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아이에 관해서도 빨리 결혼해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내가 환갑이 다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막연함과 부담감을 느낀 적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과 출산은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선택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 또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연애를 해봤는데 돌이켜보면 제 분에 넘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제가 부족해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과의 추억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 배우자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히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에만 급급하기보다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느껴보지 못한 더 큰 행복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계의 성장과 지속은 서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끝이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나 자신에게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나.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면 작은 것들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굳은 심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여러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면서도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을 기본 이상으로 할 줄 아는 나. 저도 어느덧 혼자 생활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요. 결혼 전에 자취 경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곤 해요. 그랬다면 많이 부족한 남편이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알아서 되어 있던 빨래, 청소, 요리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가 싶은 생각에 사실 되게 놀랐었어요. 아직 부족한 스킬이지만 결혼을 했을 때 먼저 집안일을 하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고 수용할 줄 아는 나. 연애할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이다가도 결혼하면 다른 사람과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문제는 같은 사람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갈등이 생겼을 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의 생각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종의 나르시스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 또한 연애할 때 제 방식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의 나에게 맞추려 하기보다는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맞춰나갈 줄 아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싸워도 계속 대화하려고 하는 나.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싸여 회피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싸움이 생겨도 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내 감정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존중해가며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싸움도 하나의 대화의 과정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정 변화에 묻어나고 긍정적인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보면 감정 변화가 급격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이 사람은 왜 나를 귀찮아할까? 같은 생각들이 사소한 것들을 존재 가치와 연결시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비슷한 개념이죠. 저도 어릴 때는 정말 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둥그러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더 예민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묻어나고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나.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지위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낮아져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짜증내지 않는 것이 포인트죠. 한마디의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말을 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내가 뱉어내는 말의 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나의 가치를 올리는 첫 번째 방법은 말을 예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예쁘게 말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잘 웃고 성격이 밝은 나. 저도 어릴 때는 항상 웃고 다녀서 친구들에게 이빨 좀 닫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도 겪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웃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30대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더 밝게 살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두운 사람은 밝은 사람조차 심연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말을 정말 공감하기에 처음부터 행복한 내가 돼서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게 잘 웃는 제가 되겠습니다. 내로남불 없는 나. 저는 내로남불이 연인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 더욱더 그렇겠죠. 내로남불의 특징은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장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함께할 배우자 또한 에고적인 고통을 함께 겪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보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내가 하지 않는 그런 제가 되어야 미래의 배우자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내를 1순위로 생각할 줄 아는 나. 결혼하면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아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 부모가 아닌 배우자가 최우선인 것이요. 가끔 주변에 아이를 가진 가정들이 애 때문에 산다, 얘 아니면 이미 갈라섰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일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내의 감정과 생각을 먼저 살피고 그녀를 배려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아내와 기쁨,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그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나.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잖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이러한 배려를 지니고 다녀야 남의 배려도 캐치할 수 있고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담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에게 제일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나. 이 모습이 당연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만드는 가정을 꾸리는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저 자세의 모습만이 겸손이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할 줄 알고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집안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가장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결론은 나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연애와 결혼 모두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배우자가 저를 만나 진정으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 외에 결혼 선배님들의 다른 조언이나 미래의 결혼을 꿈꾸는 여러분이 가장 공감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